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ife is Adventure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스티븐 양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을 건 아니라서 제가 그냥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노영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에서 10학년을 마친 다음에 남은 11학년과 12학년을 미국에 있는 홈스쿨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에서 마치게 될 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TEDx 이벤트를 준비하기 전에 간단한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서베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태티스티컬하게 만든 꼴이랑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반년 동안 다니지 않으면서 만들었던 제 갭사이언스트리 그 다음에 제가 국제학생으로서 느꼈던 점, 마지막으로 제 다음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94%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루고 싶은 제일 큰 절대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94% 학생들이 뭐라고 답하실 것 같나요? 94%의 학생들이 모두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른 대학이죠. 제가 이 설문을 유럽이나 다른 미국 세대에서 진행했을 때는 이만큼의 숫자의 학생들이 다르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 성격을 어떤 부분을 갖고 싶다던가 혹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성공해주고 싶다던가 가족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좀 더 개인적인 그러한 작가를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집중적으로 목표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왜 대학을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아마 간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학사 이상을 학위를 받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 있고 제주대학교 의대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갖는 것은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의사가 되기 위한 면허증이 나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갔다고 한다고 해서 의사가 되고 제주대 의대를 간다고 해서 역시 의사가 됩니다. 둘 다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소위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A급 대학, B급 대학, C급 대학 그냥 등급을 마련하게 됩니다. 되게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고르게 되면 돼지고기 표면에 도장이 하나 찍혀 있을 거예요. 그 도장이 돼지고기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에 대한 도장에 대한 그 돼지고기에 대한 하나의 질을 평가해주는 그런 거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대 대학을 나온 사람은 A급 사람이고 아니면 다른 대학을 나온 사람은 C급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이 자신의 하나의 여러분들 평가는 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라이프 플레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에 달리는 것이고 대학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장소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제가 갭 세미스터를 통해서 바꾸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동안 1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들과 교육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사립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바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 가냐. 부모님한테 돈을 빌립니다. 이 돈은 제가 나중에 격차 이익과 과외를 하면서 갖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가자마자 다닌 곳이 NIU라는 미국에 있는 뉴욕 대학교예요. 이 교수님, 이곳에 공부하는 이제 교수님께 제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교수님인데 교수님께 저는 한국에서 온 스티븐이고 제가 이 과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께 저에게 또 답장을 보내주십니다. 좋다. 너가 내 수업을 한번 청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저는 바로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청강을 하게 됩니다. 청강을 했을 때 수업 분위기는 참 달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 내용을 배우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빨리 흡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내가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했답니다. 여기서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면서 이 과정이 나중에 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원리와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면서 일본입니다.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한국이 많이 비슷했어요. 일본은 역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게 되면 하나의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 시험 역시 모두 암기 베이스였던 것이죠.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여러 나라에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국에 있는 대학들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학교 성적, 다시 말해서 GPA나 내신이라는 것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내신을 몇 등을 하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IELTS라고 하는 하나의 영어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각 분야, speaking, listening, writing, reading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수 있는지,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평가를 기본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동안 했던 활동들, 엑스트라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썼다든지 어떠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대학에 공유하게 되면 대학은 이 학생이 무엇을 공부를 했고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 것에 대한 이제 그 어드미션 서비스에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한국 학교 어드미션 서비스랑 참 다른 거죠. 한국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성적을 봐요. 잘하는 학생이면 뽑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하는 학생을 뽑지 않아요. 잘할 학생을 뽑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우리 대학에서 조금 더 이 학생을 인재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생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베트남에 왔을 때는 베트남의 대학교는 충격적이었어요. 학생들이 3년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 시험을 봐요. 그럼 학생들에게 이제 증서가 쭉 나오겠죠? 1등 학생에게 먼저 물어봐요. 너 어느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 학생이 맨 처음에 말한 대학을 그 학생이 들어갑니다. 2등이 들어가고 3등이 들어가고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공부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데 제 밑에 있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할 수도 없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없고 그냥 남는 자리, 비운 자리에 진학할 뿐입니다. 아시아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등수로 나누는 것이 있었고 서양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 많았어요. 저는 이 정성평가와 정면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성평가가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제 갭세메스터를 동안 하나의 과학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학단체는 이제 제가 화학생명과학을 좋아했는데 이 화학생명과학이라는 것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던가 과학 캠프를 개최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교수님들 설명을 드렸더니 교수님들도 이러한 과정이 되게 선호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등급제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제학교를 1년 동안 다녔었던 건데요. 제가 국제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묘사학과고 중학교의 모든 과정을 다 영어로 배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과학 단어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과학 단어를 배웠는데 영어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수업에서 저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그 영단어를 먼저 알아야겠죠. 남들보다 이해하는 속도도 당연히 느려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소위 얘기하게 되는 영어를 흡수하는 학생들도 많이 느려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영어 시간에 들어가서 영어 에세이를 씁니다. 에세이를 쓰고 저는 나름대로 한국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 실력 가지고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단칼에 제 에세이를 거절하십니다. 이 에세이는 F다. 다시 말해서 학점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에세이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쓰고 또 제출했는데 다시 F를 받습니다. 저는 5번이나 에세이를 거절을 당했고 결과적으로 영어 수업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 수업을 1학기 때 졸업을 하고 2학기에 다시 듣겠다고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영어 성적도 안 나오고 영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학교에 직접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좋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한국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영어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건 당연하다. 영어라는 것이 그렇게 너가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잘 알고 있다. 라고 학교가 얘기하면서 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수업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걸 메모하려고 하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처럼 잠깐 떠들거나 딴짓을 부릴 수 없다는 것마저도 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ESL이라는 영어 보조 프로그램을 붙여주게 되는데 제가 학교에 보시다 왜 영어 보조 프로그램을 이제 붙여주게 되느냐. 학교에서는 되게 너가 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가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럼 학교에서 이제 해주겠다. 너가 지금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너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잘하려고만 한다면 학교에서는 너를 얼마든지 지지를 해주겠다. 상황 달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있을 때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모든 입시에 관한 정보를 주시고
그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키워라고, 나머지 하위권인 친구들에게는 너는 그냥 이 학교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이때 영어 성적에 다시 말해서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지해준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영어를 조금 성적을 좀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수학이랑 과학을 남들보다 좋아하고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이랑 과학을 대해서 친구들에게 과외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나와 같이 과외를 해요.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의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되게 스카이프 과외를 통해 되게 불특정 다수의 과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외를 보는 돈에서 제가 이 과외를 가지고 제가 갭 세메스터에서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는 장학을 보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저는 입학할 때는 영어를 F 맞았는데 8학년이 끝날 때는 영어를 A- 가게 돼요. F에서 A-까지 간다는 게 다시 말해서 등급을 거의 최상위권까지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저 스스로라면 이걸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등수로만 쪼개고 밑에 있는 학생들을 버리는 교육 과정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 학교에서 굉장히 나오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저를 믿고 끝까지 지지를 해줬고, 결국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학점을 제가 4.0 만점에 4.97을 넣고 학교에서는 저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는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학교가 이제 제주도에 캠퍼스가 있는데 미국에 본교가 있어요. 미국 버몬트주에 본교가 있는데 그 본교에 저희가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교환 학생이 아니라 그 학교로 이제 캠퍼스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저한테 왜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한국에 있으면 너가 어쨌든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한국적인 문화에만 줄일 수밖에 없다. 미국 가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를 만나면서 너의 꿈을 조금 더 펼쳐나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버몬트에 있는 학교로 트랜스퍼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제 또 다른 모험을 펼쳐나갈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감히 남겨보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세요. 그게 사회에 악이 되지 않는 이상 뭐든지 하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시도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건 당연히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서 미래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다면 저한테 미래 좀 알려주세요. 제 미래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불확실성은 여러분도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데 나는 숨을 쉬고 있어 라고 늘 자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확실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그거에 대해 자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불확실한 것 안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전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18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죠. 18살인 나이에서 저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랑 못할 게 없어요. 전혀 늦지 않았고, 뭐 제가 지금 사회에서 은퇴 직전인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진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것이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제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only sweet thing that you can make is not asking.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제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갭 세메스터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갭 세메스터를 여러분들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서 대학 4학년 바로 끝내라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학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갭이어를 가져도 좋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경험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이었습니다.